근데 많이들 졸리시죠? 자, 좀 일어나 보세요. 근데 왜 졸리는 거야? 난 또 약간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서. 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도대체 좀 늦게 자나? 집에 가면? 몇 시에 자요? 보통? 몇 시에 잡니까? 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자는 거야? 숙제할 게 있는데 그러면? 몇 시에 자요? 어? 말 걸면 귀찮죠? 요즘은 다들 저기 말을 잘 안 해 보면 되게 말 좀 해봐. 몇 시에 자? 왜 안 시에 잤어? 야식 먹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잤어? 숙제하고 이러다가? 바로 자요. 바로 자. 씻고 바로 자야지. 저도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니까 5시 반이나 6시 일어나니까 바로 자요. 웬만하면 한 늦어도 12시간 자야 될 것 같은데 1시에 자면 한 4시간, 5시간 자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졸립지. 그럼 썸 뭐하러 해? 1시에 잘 거면 12시에 자요. 최소 알겠죠. 씻고 바로 자야 돼. 그리고 집에 와서 할 게 근데 뭐가 있어? 다 여기서 끝내고 가는데. 그래 안 그래? 다 끝내서 못 끝냈어. 못 끝내서 집에서 또 한 거야? 집에서 하지 마요. 집에서는 그냥 몸만 가. 그리고 가방도 왜 갖고 다녀? 그냥 몸만 다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짐 다 놓고 다닐 수 있지 않아? 몸만 다녀요. 가방 뭐하러 갖고 다녀? 예의상 책가방 좀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바로 자야 돼. 알겠죠? 저도 아침에 등산하는데 오늘 나도 등산 못하겠어 지금. 근데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반에 이제 밥 먹고 한 1시간 운동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운동을 못해서 저도 좀 저의 유일한 힐링인데 지금 운동을 못해서 목이 근질근질해요 지금. 만보도 채워야 되는데 만보도 못 채우고 있고 지금 30일 연속 채워야 되는데 지금 어제 만보 실패했어.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까 하다가 아휴 그거 할 시간에 간쓰기 한번 더 궁금하게 낳게 돼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뭐 근데 물론 어렸을 때 빨리 철들면 좋은데 어렸을 때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좀 빨리 철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편하잖아요. 좀 힘드셔도 그 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거를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돈 내고 다니니까 학원에서는 대단한 분들이신데 공부는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공부합니까? 뭐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맞지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사실?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다 사실. 본인 위해서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건데 무슨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공부는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해서 막 예를 들어 뭐 저지 뭐 놀러 갈 때 막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사실. 뭐 PC방 가서 게임할 때도 나 게임만 하니까 나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근데 공부할 때는 마치 엄청 근데 그런 걸 가지시면 안 되고 말이죠. 좀 즐거운 마음 하시고 그냥 하는 거. 사실은 솔직히 뭐 대단하신 거예요. 썸머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이긴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집에서 지금 쉴 수 있고 뭐 그냥 자도 되잖아. 사실 집에 있으면 지금 뭐 만약에 방학이면 좀 늦잠 잘 수도 있고 막 좀 띵까띵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3학년이면 일단 급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약간 그래도 뭐 밤새서 공부한다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좀 대단한 건데 이왕 대단한 거 좀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신나게 좀 신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신나 안 신나? 안 신나? 안 신나할 수 있어.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몰라. 근데 나이 늙으면 늙는다고 좀 나이 먹으면 좀 이 시간이 또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지난 게 다 소중하잖아요. 지나면 다 소중하거든. 그래가지고 금방이니까 좀 이왕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갑자기 9월 되고 그럼 수능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중간고사 보고 내신 또 평가받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기니까 가서 막 신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짜로다도 막 거짓으로도 막 신난 척 해야 돼 막. 진짜로. 저도 막말로 지금
아침 여기 40분 수업하고 이따가 밥 먹으면 재수반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예비고일 수업하고 저녁에 단과 수업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끝나고 이제 점심 먹는다. 약간 이렇게. 점심 먹으면 좀 신나잖아.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끝나고 좀 집에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녁 먹는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요. 끝났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고통스러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습관이야. 그래가지고 재밌게 계속 하셔야 돼요. 국어 개념이 이러지 말고 국어 개념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거짓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 뇌를 거짓말을 치는 거야. 약간 마약이라는 말 좀 위험하지.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좀 자기 본인을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즐겁다 이렇게. 그럼 진짜 즐겁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저기 요즘은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쇼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웃긴 거잖아. 왜 남이 만든 영상을 보고 내가 왜 즐거움을 왜 느껴?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돈 벌고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만들어서 영상 올려. 차라리 계속 볼 거면 차라리 그냥 오늘부터 뭐지? 핸드폰 오기 전에 저기 안 뺐잖아. 그럼 아예 차라리 자기가 그냥 릴스 올려. 제이학원 썸머스쿨 가는 사람입니다. 죽겠습니다. 올려봐. 그럼 조회수 은근히 많이 나올걸? 차라리 올려. 1일 잡니다. 죽겠습니다. 계속 올려봐봐. 차라리. 그럼 그래서 공개로 아예 차라리. 그래서 돈을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이 만든 영상을 보고 왜 에너지 쏟고 시간 낭비를 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 시간에 차라리 말도 안 되지만 저기 간쓸게라도 하나 좀 더 복습하고 비누나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글 읽어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하지 말고요. 알겠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그 하루 망치잖아. 그래서 눈 뜨자마자 비문화를 풀어야 돼요. 저도 이게 제가 문제 풀 때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문을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도 사실 보면서 왔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국 밥 말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한잔 마시면 다시 한번 보고 어디서 포인트 짚어줘야지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집에서 막 특히 고3인데 밥 먹을 때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부모님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때리고 싶을 수도 있어. 고3인데 그 스마트폰 보고 있어 봐. 진짜 쇼츠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때 간식을 딱 꺼내놓고 뭐하냐면 간식을 좀 한번 봐야 된다 하면서 딱 보면서 밥도 안 먹고 차에서도 자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를 풀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차에서 스마트폰 계속 오는 동안 보면 너무 아깝잖아. 시간 낭비니까 아니라 차에서 공부할 때 은근히 집중 잘 되잖아요. 그렇게 특히 이제 고3은 약간 그렇게 한 미친 척 한번 해봐. 그러면 본인이 되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죠 사실. 한 게 멋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요일은 막 하루를 노는 게 아니라 뭐 좀 운동도 하고 뭐 약간 좀 어느 정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기분 푼 다음에 다시 또 월요일 날 가고. 그렇게 하면 고3 생활 진짜 멋있게 신나게 보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이강 모의고사 이제 하나 있잖아요. 여분. 그거 시간 맞춰서 한번 딱 풀어보고. 그런 거 완벽하지 뭐.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해요. 진짜.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어쨌든 이 안에 오신 거니까 절반의 성공이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실천하시는 거에 좀 달려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어장 근데 좀 하필 시가 좀 우울하네. 좀 신나는 걸로 하면 좋을 텐데. 자 양어장 속에 갓 들어온 금붕어. 지금 들어온 금붕어네요. 어항이 무척 신기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이제 금붕어가 이제 시적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모양이구나. 이런 게 이제 감타형 어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뭐 영탈적 오류가 사용됐다 이렇게 아마 체크하셨을 겁니다. 네. 자 병상의 검온계, 온도계 같은 거죠. 자 39도를 오르내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건강이 되게 지금 아프니까 좀 열이 많이 나는 상태죠. 좀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릿느릿한 맥박과 같이 유리 항아리로 피어오르는 자, 물방울. 자, 금붕어는 아득한 꿈길을 모두 모조리 먹어버리는. 자, 꿈길을 지금 꿈길은 뭔가 이게 희망적이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먹어버리네요, 맞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네 지금. 금붕어는. 그다음 보죠. 자, 먼지에 끓은 초상과 마주대하여 자, 그림자를 잃은 청자의 화병이 하나. 자, 그림자를 또 잃어버렸네요. 자, 꽃병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하필 꽃도 어때? 히든 카네이션. 자, 항상 수식하는 거 잘 봐야 돼요. 뱉어버렸다. 근데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거를 이제 뱉어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시든 꽃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역시 또 부정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유연한 꽃향기를 입에 물고도 숭숭한 먼지와 회색에 역시 또 먼지가 쌓여있고 회색, 기억도 막 흐릿하고 자, 기억 밖에는 이그러지고도 파리한 얼굴. 이 파리하는 건 지금 뭔가 병세가 약간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되게 마른 막 그런 얘기잖아요. 역시 또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금붕어는 지금도 자, 꿈길을 따르는가요? 갑자기 내 애동 이제 반말하다가 병어체를 사용하거든요. 책갈피에는 청춘이 접히어 있고 청춘이 접혀 있대요. 또 안 좋네요, 맞죠? 자, 이런 거는 또 추상적 관념의 구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창밖으론 포도알들이 한대목이요 파르르 떱니다. 그럼 약간 이제 포도알은 뭔가 이제 생명이 좀 있는 건데, 맞죠? 근데 이제 파르르 떤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석을 해서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나로 한번 가볼게요. 한껏 구름의 날들이가 보기 좋은 날. 구름의 나들이래요. 자,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등나무 이제 요즘처럼 이제 더운 날 이렇게 보면 저쪽에 시청에 이제 큰 뭐 나무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자 많이 생기게 하는 막 넝풀 같은 거. 자, 여기 넝풀저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없이 주걱주걱 뚝뚝 흘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음성상징어 사용하면서 흐르던 눈물도 자, 흐르던 하니까 이제 과거는 그랬어. 자, 이제는 이제 지금 현재야. 지금 현재. 자,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자, 이제 눈물이 구슬 같은 소리를 낸대요. 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그러면은 지금 슬픔도 있고 지금 기쁨도 같이 있네요. 자,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는 듯 연등날 이제 그 연등 축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자, 지금 감정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있죠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후부터다. 자, 요거를 보고 나부터 이런 어떤 감정들이 동시에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또 가보죠.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은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뭉치를 이루는 걸 보면 알겠지만 계속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실 거고. 자, 그러면서 나오네요. 그렇다. 너와 내가 이제 너가 나오네요.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좋은 꽃들 피어나자. 약간 이제 기대하는 어떤 심리도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구름이 내 머리에 평발을 받고 가나보다. 자, 그러면 문갑 속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무래도 그냥 요 등꽃 그걸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서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너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너는 이제 등꽃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이제 등꽃과 또 이제 자연과의 어떤 교감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소리하면서 이제 청각적 심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각적 심상으로 이렇게 심상으로 이렇게 끝난다, 감각 심상으로 끝난다면 이게 좀 이게 어운을 준다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형 어미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계속 소리가 들리는 듯한 어떤 생생함도 느껴진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하나하나 다 적으면 또 좀 번거롭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달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기문이죠. 수필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하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이 숲에 대한 어떤 얘기네요. 자, 시옷의 날카로움과 잘 읽어야 된다. 문제도 있었지만 피읍의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모음의 깊이와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옷과 피읍은 바람의 잠재태이다. 이것이 모음에 실리면 숲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시옷은 날카로움은 부드러워지고 이게 이제 포인트지.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그냥 막연하게 여기 날카로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음과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늘함은 우모음 쪽 끌리면서 깊은 울림을 울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지금 모음을 만나면서 지금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깊은 울림.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거를 문제 푸실 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밑줄 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거만 조심하셨으면 괜찮았을 거고.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숲은 늘 맑고 깊다. 숲속에서 있는 바람은 모국어 우모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우모음의 울림처럼 사람과 몸과 마음 깊은 안쪽을 깨우고 또 재운다. 자, 숲처럼 생겨서 글자만 들여다봐도 숲속에 온 것 같다. 좀 그런 느낌 들죠? 숲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보다 훨씬 더 사람 쪽으로 가깝다. 자, 이거 비교하는 것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보다니까. 비교하는 잘 보고. 가깝다, 이렇게. 자, 숲은 마을의 일부라야 마땅하고 뒷단 넘어가 숲이라야 마땅하다. 그래서 뭔가 당위적인 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자, 서울 종묘 숲이나 경주의 계림, 반월성의 숲은 신성한 숲이다.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서울의 숲 있잖아요. 서울의 숲 맞죠? 사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명박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하도 근데 이명박을 욕을 해가지고 그날 청계천도 이명박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명박 너무 욕해가지고 서울 사람들 하도 욕 많이 하는데 다들 이명박이 만든 거 전국이 다 물러가잖아. 서울의 숲이 되게 좋잖아. 아무튼 숲들은 역사의 정통성과 시원의 순교를 옹이하고 있다. 피고 또 지는 왕조들은 썩어 무너져 가서도 봄마다 세이프로 피어나는 그 무너진 왕조들의 숲속에서 삶은 여전히 경건하고. 자, 이제 역사적인 것까지 갖는 요거를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숲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것까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제 조금만 참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숲도 초라하지 않다. 숲은 그 나무 사이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낯선 시간들의 순결로 신성하고 현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게 약간 이제 다른 일반적인 어떤 숲에 대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불어난다.
유림의 숲은 불온하고 유가적 가치와 질서도 소외되어 숲으로 모여든 무리로서 산림은 더욱 불온하고 그 소외된 무장 집단으로서의 웅림의 불온은 이미 작동하는 불온이다. 가장 늙은 숲이 가장 새로운 숲이다. 숲의 힘은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어서 숲속에서 시간은 낚지 않고 시간은 경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가 변화하고 좀 개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어떤 숲의 기능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 새로운 삶을. 자,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만 체크해보죠. A만. 자, 키나 큰 나무들은 알맞은 뚝뚝 떨어져 서 있다. 하나하나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막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성장하다. 다시 한번 또 개별적 존재의 존엄으로 우뚝하고 그러니까 또 각자의 어떤 삶을 뭔가 존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막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온갖 나무들은 함께 또 젖고 함께 흔들지만 비가 먹고 바람이 잡는 아침에 숲을 찾으면 젖은 나무들은 저마다 비린 향기를 뿜어내고 잎 사이로 흔들리는 아침 햇볕에서 나무들은 다들 혼자서 걷다.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또 혼자 있고. 사실 삶이 그렇잖아. 더불어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또 존중해주고 어떤 그런 사상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엄하고 싱그러운 개별성을 다 합쳐가면서 숲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시 또 개별적이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같이 또 어울리는 합쳐 있는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숲에서 느껴지는 지금 여러 인상들을 일단 발음에부터 시작하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또 역사적인 내용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숲이라는 어떤 공간의 어떤 특징들까지도 연결지어서 문제를 만든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힘들게 아마 푸셨을 것 같은데 1번에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봐봐요. 3번 사실은 이게 여기 선지에 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더 의식하고 문제를 풀리죠. 이게 만약에 안 보고 왔으면 이게 어조로 단량이 있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어조는 말투를 바꾸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걸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경어체 사용하니까 어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각심사 언급하니까 마무리 장면 볼 때 더 신경 쓰고 봤을 거고. 자, 그러면은 3번 괜찮게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것들 자 이제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시의 어떤 주제랑 어울리지 않는 걸 잘 찾으면 되겠죠. 자, 눈물이 잘기면서 구슬 같은 소리를 냈다는 거에서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삶의 의지와 지금 여기 나작품에서 지금 뭐 의지와 방향 아니잖아. 오히려 등나무 나무 그 등꽃 나무 아래서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제 벗어나는 거. 정답은 4번. 문제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빠르게 갈게요 이제. 나머지는 됐고 3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3번에 4번이죠. 매서 느낌 이러면 안 되잖아. 거기 아까 몸 만나면서 부드러워진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리고 뭐 깊은 울림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4번이고 4번에는 1번.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원래 기분이나 작가의 어떤 성향 자체를 그렇게 해서 사실 알면은 5번이라고 바로 고를 텐데 우리가 대충 알면 숲이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숲이 뭔가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 만들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언급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역사 왕조 얘기하면서 그 부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2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설이 하나 남아있긴 해요. 사실 1시 연대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좀 하기에는 또 독서를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조금 다들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학은 좀 숙제 느낌으로 좀 가고요. 독서가 2지문이 남았기 때문에 독서를 하나 꼼꼼하게 하고
일단 1번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2가 모의고사는 좀 스스로 일단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2권, 3권 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자, 또 이제 뭐 갑자기 무슨 빛의 파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자, 이제 해보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용 일치 문제, 여기 원자, 전자전이 이 앞부분이라도 좀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앞에 뭐 P 가지, R 가지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문제를 항상 좀 잘 보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사실 보기는 따로 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밑글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게 경지지문 같은 거 있으면 X축이나 Y축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뭐 이건 읽으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문제 한번 시간은 여기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꼼꼼하게 한번 잘 해봐요. 기분 좋게 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죠. 네, 한번 풀어보세요.